안녕하세요. 이번에 데이터 소스 설정으로 알아보는 어토 컨피규레이션 원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백엔드 데브 코스 5기 이세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는 스프링 부트가 지원하는 기능인 어토 컨피규레이션을 확인하기 위해 스프링 부트에 도움이 없다면 빈을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등록하는지 데이터 소스를 사례로 차이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한 어토 컨피규레이션의 원리를 파악한 후 데이터 소스는 어떻게 빈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스프링 부트 이 둘을 생각할 때 가장 크게 떠오르는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스프링 부트의 어터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프링 팀도 이를 강조하고 있고 많은 면접, 블로그에서도 이 기능이 스프링 사용을 정말 편리하게 해준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터 컨피규레이션 기능을 우리가 DB 연결을 할 때 알게 모르게 설정하고 자주 사용하고 있었던 데이터 소스를 사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스프링 부트가 지원하는 어터 컨피규레이션 기능이 얼마나 편리한지 알아보기 위해 스프링 부트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데이터 소스를 빈으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로 초기 프로젝트를 만들고 스프링 부트의 도움을 적게 받으면서 데이터 소스를 빈으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먼저 빌드 그레이드 파일의 의존성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 스프링 부트 스타터의 의존성을 추가하게 되었지만 사실 옆에 사진처럼 일일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의존성과 버전을 일일이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 이 버전이 또 스프링 프로젝트 버전에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또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아시다시피 프로퍼티 설정의 YAML 파일에 작성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생성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를 이용해서 프로퍼티를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데이터 소스 관련 설정은 따로 자동으로 인식되는 프로퍼티가 아니라서 제가 의미를 설정하고 코드에서 일일이 바인딩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소스 노부트 프로퍼티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프로퍼티의 값을 일일이 바인딩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컨피규레이션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컴포넌트 스캔으로 빈으로 등록한 아까 방금 전에 만든 데이터 소스 노부트 프로퍼티스를 불러와서 데이터 소스를 생성할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데이터 소스를 빈으로 등록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상단 클래스에서 방금 전 만든 config 클래스를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다가 등록을 해주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소스가 빈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부트의 도움을 적게 받으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데이터 소스를 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작성해야 하는 코드도 엄청 많고 알고 있어야 하는 기반 지식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부트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 스타터 블라블라 모듈을 제공해 주는데 여기 안에 이름에 따라서 필요한 의존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부트의 도움을 받으면 의존성에 일일이 버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트가 또 적합한 버전을 찾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또 YAML 파일 인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별다른 설정 없이 프로퍼티를 입력할 수 있고 또 부트가 자동으로 인식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서 따로 수동으로 클래스에 바인딩 해주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두 개 파일만 수정하고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 애노테이션이 붙은 최상단 클래스를 실행하기만 하면 데이터 소스가 빈으로 등록된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데이터 소스를 수동으로 빈으로 등록해주지 않았는데 왜 빈이 이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어터 컨피규레이션 기능 덕분에 네, 자동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을 아까 저희가 YAML 파일에다가 디버그 모드를 true로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러한 로그가 뜨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이 로그를 살펴보면 포지티브 매치스에서는 조건이 맞아서 auto 컨피규레이션이 인식이 된 클래스들, 그리고 네거티브 매치스에서는 조건이 안 맞아서 auto 컨피규레이션이 인식이 되지 않은 클래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exclusion도 있고 뭐 unconditional도 있는데 얘는 이제 저희가 일일이 제외를 해줬을 때 여기에 뜨게 되고 unconditional은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등록이 되는 auto configura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auto configuration은 위와 같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설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조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auto configuration을 해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컨디셔널 어노테이션과 컨디션이라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컨디셔널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얘는 어노테이션이고요. 밸류 값으로 컨디션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또 이 컨디션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매치스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매치스를 구현함으로써 어터 컨피규레이션의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어토 컨피규레이션 클래스가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그 한번 봤는데 자그마치 152개가 있습니다. 또 이 클래스 하나하나에 또 그 네스티드로 스태틱 클래스, 컨피규레이션 스태틱 클래스가 있고 또 뭐 추가적으로 임포트 되는 클래스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구현을 해준다면은 굉장히 많은 구현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어토 컨피규레이션이 그 조건을 확인하는 로직이 보통 빈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록이 안 돼 있는지 아니면 클래스 패스에 필요한 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단순한 로직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 중복이 좀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스프링 부트는 이러한 어노테이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빈은 컨디셔널 온 미싱 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빈이 등록이 안 돼 있을 때 해당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빈을 등록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어토 컨피규레이션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최상단 클래스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그 스프링부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볼 수 있을 텐데 여기를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은 enable auto configuration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auto configuration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auto configuration import selector 클래스를 또 임포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이 클래스 역할 메서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혜리님 강의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메서드는 이제 그 아까 수많은 auto configuration 목록들 중에서 후보를 찾고 또 지울 건 지우고 저희가 뭐 제외한 설정이 있다면 설정도 지워주고 해서 이제 필요한 auto configuration 그러니까 구현할 auto configuration만 반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수많은 그 클래스를 필터링 하는데 일단은 auto configuration annotation이 붙여진 클래스를 한번 보고 여기서 컨디셔널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은 auto configuration을 실행하고 조건이 맞지 않다면 실행하지 않고 이런 로직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리를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데이터 소스는 그러면 어떻게 auto configuration이 되는 걸까요? 바로 이 데이터 소스 auto configuration이라는 클래스에 의해서 자동으로 빈이 등록되게 됩니다. 네, 이 클래스 위에 어노테이션이 붙여진 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저희가 아까 auto configuration 원리에서 봤던 어노테이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명시적으로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컨디셔널 온 클래스, 컨디셔널 온 미싱 빈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소스 그 클래스를 빈으로 등록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클래스 패스에 클래스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또 등록하는 과정을 디버깅을 해보니까 맨 처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등록했던 데이터 소스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JDBC 커넥션 디테일즈라는 빈을 만들어내게 되고 더 추가적으로 더 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미 히카리 CP 그거를 설정을 해놔서 이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히카리 CP 클래스에서 또 히카리 데이터 소스를 아직 빈으로 등록을 안 해줬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여기 데이터 소스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드디어 이제 데이터 소스를 빈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스프링 부트의 auto configuration의 도움으로 데이터 소스 빈을 등록하는 방법과 일련의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스프링 부트는 우리가 편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지원해주지만 더 알고 쓰면 좋겠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 소스를 오토 컨피규레이션이 안 되다가 의존성을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스프링 부트가 데이터 소스를 찾더라고요. 오토 컨피규레이션을 해가지고 데이터 소스가 없다 하고 이렇게 그걸 띄워주는데, 근데 저는 스프링 부트 오토 컨피규레이션이라는 의존성을 추가 안 했는데 왜 그런 게 뜨는 건지 아시나요 혹시? 어느 의존성이 데이터 소스 오토 컨피규레이션을 지원하는 건지 혹시 아시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스프링 부트 그 의존성에서 그 스프링 부트 스타터 의존성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 보시면은 뭐 그 스프링 부트 어토 컨피규어라는 의존성이 있는데 여기 안에 이제 메타 INF 스프링 여기 임포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어토 컨피규레이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놔서 리스트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거를 다 등록을 해놓고 만약에 JDBC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 모듈에 JDBC를 추가하면은 클래스 패스 여기 의존성 쪽에 JDBC 관련 클래스들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런 거가 클래스가 관련 클래스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서 여기서 필요한 것만 좀 걸러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